그 완전 탄성 충돌에서 어? 네,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완전 탄성 충돌에서 그 운동량하고 운동 에너지에서 그 속력을 10m per second 했을 때 어? 그 둘 다 같다고 하셨잖아요. 어? 속력이 변하지 않아야 운동 에너지가 똑같지.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10m per second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은 운동량은 10이고 운동 에너지는 50인데 제가 아니,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네. 처음 운동량하고 네. 나중 운동량하고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처음 운동 에너지하고 나중 운동 에너지하고 같다는 얘기야. 아, 지금 운동. 자, 근데 운동량 공식은 MV고 네.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아, 그러면은 운동량하고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 아, 운동량하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그러면 네. 처음 운동량하고 나중 운동량이 같고, 처음 운동 에너지하고 나중 운동 에너지가 같고. 아, 이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 그리고, 어, 이제 그 34페이지에 어? 그 13번에 1번이 모르겠습니다. 34페이지 13번에 1. 네. 자,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을 이용하여 수소기체를 모으는 실험이야. 자, 포집된 수소기체 압력을 구하시오. 그렇게 얘기했네? 네. 자, 이거 봐봐.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 이 식에 넣어봐. 여기 압력이라는 거 구할 수 있잖아. 여기다 넣으면은. 음, 자, 거기 한번 볼까요? 27도 1기압에서라 그랬지. 네. 그러면 기압은 자, 여기에서 이제 어 1기압이야. 전체 기압이야. 전체 기압. 바깥에가. 네. 근데 자, 마그네슘을 모두 반응시키면 그 안에 수조에 자, 모았지. 네. 근데 그 기체 속에는 무슨 기체가 있니? 어, 자, 여기 그림 봐봐. 자, 여기에는 물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수소를 모은 거야. 네. 그러면 이 수소만 있는 게 아니고 물을 수상 치환한다 그래서 물에서 모으면 여기에 무조건 수증기가 있어. 어, 그러면 수증기하고 수소기체 합이 일기압이라는 얘기거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수증기의 압력이 주어져 있잖아. 27도에서. 네. 0.04기압이잖아. 네. 그러면 1기압에서 수증기 압력을 빼면 나머지는 수소가 나타내는 압력이잖아. 맞습니다. 그래, 1-0.04 해봐. 0.96기압이 수소의 부분 압력이야. 아, 네. 그렇구나. 이해됐어? 네, 이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4번 모르겠습니다. 14번의 디귿? 14번의 디귿. 네. 토끼를 열기 전과 후 네온의 압력비는 4대3이다. 네. 자, 요 그림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음, 자, 거기 보면은 한쪽은 열려 있어, 이렇게. 끝이 열려 있죠? 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슬이, 자,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리자. 네. 자, 여기에 이제 구슬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구슬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꼭지가 이렇게 달려 있죠. 네. 그 다음 이쪽에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쪽 왼쪽이 더 높죠. 왼쪽이 더 높다. 자 여기가 38이죠. 네, 38cm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기압이 누르고 있죠. 네. 여기 기체기압이 헬륨이 있는데 헬륨 1기압이죠. 네. 1리터죠. 네, 1리터입니다. 그러면 요 헬륨은 몇 기압일까? 꼭지를 헬륨은 열기 전에. 열기 전이면은 38cm면은 헬륨은 요거 우리 기압 구하는 거 배웠잖아. 매 기체에서. 네, 1.5기압입니다. 그렇지. 이게 0.5기압에 해당하니까. 네. 자, 오른쪽이 0.5기압만큼 더 크단 얘기니까. 맞아요. 이건 1.5기압이야. 네. 근데 오른쪽은 봐봐. 요 끝에가 이렇게 막혀 있지. 네. 자, 막혀 있는 거에 거기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38cm만큼 올라갔니? 네. 그러면 요게 38cm면은 요거는 네온 3리터죠. 네. 네온은 몇 기압이야? 0.5기압입니다. 그렇지, 0.5기압이지.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서 우선 헬륨하고 네온은 몰수비가 몇 대 몇이야? 몰수비가 1대1입니다. 맞아요. 그 잘 구했네. PV가 몰수 N의 비례죠. 네. 그러니까 1.5기압 곱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0.5기압 곱하기 3. 그래서 똑같아요. 네. 몰수비가 똑같다는 얘기야. 같은 양 들어있어. 네. 자, 근데 요거 꼭지를 열어봐. 지루였나. 자, 꼭지를 열었죠? 네. 그러면 꼭지를 전체 열면은 전체는 몇 기압하고 같아질까? 이거를 먼저 계산해야지. 네. 자, 요게 어떻게 되는 거야? P1 V1 더하기 P2 V2 더하기 땡땡땡은 PV 이 식에 넣을 거야. 네. 그러면 요거 P1 V1 그러면 얼마야? 1 곱하기 1.5 더하기 그다음에 0.5 곱하기 3입니다. 0.5 곱하기 3은 이거는 얼마야? 1.5 1.5니까 3이죠. 네. 근데 3리터하고 1리터하고 섞이면은 총 몇 리터야? 4리터입니다. P 곱하기 4리터잖아. 네. 그러면 P는 몇 기압이 돼? P는 4분의 3입니다. 0.75기압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0.75기압으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양쪽이 0.75기압이야. 여기도 0.75, 여기도 0.75가 되겠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19cm 더 올라가요. 이쪽으로. 어. 19cm. 그리고 여기에는 자 오른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 버리겠지. 바깥에는 1기압인데 여기는 0.75기압으로 미니까 바깥에가 아, 더 크잖아. 네. 그러면 거꾸로 이제 어떻게 돼? 자, 이 그림을 그리면은 오. 이쪽으로 이쪽이 더 높아져 있어요. 이게 네. 얼마만큼? 이, 4분의 1기압만큼 0.19cm만큼 19cm만 아, 19cm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폭을 여는 순간 기압이 달라지잖아. 1.5기압, 0.5기압이었던 게 0.75기압으로 변해 전체가. 아, 근데 오른쪽은 막혀 있고 왼쪽은 열려 있으니까 이 1기압으로 누르는 힘이 더 크니까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올라가 버려. 네. 그러면 디귿 봐봐. 꼭지를 열기 전과 후 네온의 압력의 비라 그랬죠. 네. 여긴 몇 기압이야? 0.5기압입니다. 그리고 연 다음에는
0.75기압입니다. 그러면 몇 대 몇이야? 2대 3인데. 2대 3. 네. 이해되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은 아직 다 안 풀어봐가지고, 이젠 없습니다. 이제 없는 거야? 네. 자, 그러면 또 나가볼까요? 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분자 간의 인력을 배웠잖아. 네. 그래서 오늘은 액체 일반적인 것과 물의 특징을 배울 거예요. 자, 액체를 배워볼 거야. 네. 자, 액체에서 우선 제일 먼저 액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 액체에 우리 이런 말이 있죠. 기화라고 하는 말이 있지. 네. 기화는 뭐가 기화야? 액체가 기체로 될 때, 그렇지.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기화라고 하는데 이 기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증발이라는 게 있고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만 기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부르는 거고 끓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액체 내부에서도 기화가 되는 현상이야. 어, 그래서 물이 끓을 때 보면은 물 속에서 막 기포들이 올라오잖아. 네. 그게 뭐냐면 수증기가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된 게 기포로 올라오는 거예요. 음, 자, 이걸 기화라고 불러.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서 증발열이라는 게 뭔지 보자. 증발열은 기화열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네. 증발열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1g을 같은 온도에 기체로 만들 때 필요한 열이거든. 액체가, 이거를 증발열이라고 불러. 근데 여기서 몰 증발열이라는 말이 나와. 어, 자, 몰 증발열은 1g에 대한 값이니까 여기에다 분자량을 곱하면 몰 증발열이 나와요. 이거를 증발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여기에서 우리가 증기압이라고 하는 거를 배워볼 거예요. 증기압. 준비한, 자,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불러. 자, 준비한,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 증기압은 어느 때 압력이냐면, 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같을 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을 때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에요. 그리고 이 증기압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우리 실험을 한번 해보자.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자, 이렇게 똑같은 상자에다가, 자, 여기는 20도씨,
여기는 60도씨라고 해봐. 네, 비커에다가 물을 요만큼을 넣어놨어요. 여기도 비커에다가 똑같은 양의 물을 자 요만큼 넣어놨단 말이야. 자 처음에는 20도나 60도나 증발이 일어나겠지. 네, 자 증발이 일어나서 물이 얘는 요만큼 줄어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이렇게 수증기들이 꽉 차 있거든. 네. 그랬을 때 요 바깥으로 날아가는 요걸 증발 속도, 그 정말. 다음에 바깥에 있는 수증기가 다시 응결이 되는 이거를 응축 속도라고 하거든. 네. 근데 60도에서는 물이 더 많이 줄어 있어. 음, 자, 물이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증발이 더 많이 됐다는 얘기야. 이 속에 수증기가 훨씬 더 많이 있겠지. 네, 수증기가 더 많이 있으니까 수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은 더 크겠죠. 네. 그리고 이걸 C라고 하고 이걸 D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는 A 증발 속도하고 그 다음에 B 응결 속도, B는 응축 속도, 응결 속도 같은 말이에요. 속도, 응결 속도. 자 여기서도 C는 증발 속도야. 그 다음에 B는 응축 속도, 응결 속도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자 여기서는 A하고 B가 같고요. 여기서는 C하고 D가 같아요. 그런데 A, B보다는 CD가 더 커. 네. 이렇게 온도가 높을 때 증발이 훨씬 더 잘 일어나거든. 음, 근데 수증기로 꽉 채워졌을 경우에 포화라고 되는데 자 포화 상태의 수증기가 나타내는 액체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불러요. 신기하. 알겠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와. 요걸 증기압이라고 하고 요걸 온도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이런 형태로 증기압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커져요. 자, 그랬을 때 요 모든 곡선상에서는 자, 증발 속도하고 응결 속도가 같은 거야. 응축 속도로 표현해 보자. 네. 자, 근데 요 밑에는 자,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커요. 음, 그래서 증발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물이 줄어든다고. 요 네. 아래쪽에서는. 알겠지? 네. 자, 이걸 증기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액체에서는 있지 끓는 점을 배워봐야 돼. 끓는 점. 끓는 점의 특징이 뭐냔 말이야. 끓는 점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끓는 점이 뭐야? 끓는 점이 물에서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나타나는 최고 온도입니다. 최고 온도? 변하기 자, 끓는 점의 정의는 자, 전에. 지금부터 자, 중학교 때 정의는 이런 정의가 있어요. 어, 자, 끓는 점은 액체의 가열 곡선에서 네. 자, 액체를 가열하다 보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겠죠. 네. 기체로 변하며 일정하게 유지될 때의 온도. 음, 온도가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할 때 그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불러. 이건 어, 중학교 때 정의야. 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의 정의는 외부 압력과 액체를 끓이다 보면 액체의 증기가 생긴다 그랬지? 네. 액체의 증기압이 같아질 때의 온도예요.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설 익는다. 쌀이 설익는다. 네.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니? 밥을 할 때 막 소뚜껑 위에다가 돌멩이 같은 것들을 얹어 놓잖아. 네. 그리고 끓여야 충분히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대기압이 낮아지지. 네. 대기압이 낮아지니까 액체 증기압도 낮아도 끓어. 어. 원래는 일기압일 때는 물은 100도에서 증기가 만들어지면서 끓게 되거든. 네. 근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대기압이 낮아지니까 물이 70도만 돼도 끓을 수 있다는 뜻이야. 어. 그러면 물이 70도에 끓으면은 쌀이 잘 익겠어? 잘 안 익습니다. 그래 안 익어. 물은 증발하는데 쌀이 잘 안 익어. 그래서 막 섬층밥이 되기도 해. 그런 어. 말을 하거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잖아. 압력솥으로 압력솥. 밥을 하면 빨리 되죠. 네. 왜 빨리 되냐면 자, 압력솥에는 바깥으로 증기가 어느 압력 이상이 돼야 빠져나와. 그러지 않을 때는 압력이 높아지니까 물의 끓는 점도 높아져. 그러면 물의 어. 끓는 점이 높아지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쌀이 더 높은 온도에서 익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더 빨리 되겠어. 당연히.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 간의 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분자 간의 네. 인력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있지 기준 끓는 점이라는 말이 있거든. 어. 기준 끓는 점은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이라 불러.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한다. 어. 그러면 물은 1기압에서 끓는 점이 몇 도냐? 100도씨야. 또. 그래서 물의 끓는 점이 100도라고 부르는 게 그게 1기압에서 끓는 점이거든. 음. 그리고 모든 액체의 기준 끓는 점에서 기준. 증기압력은 1기압이에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또 그려줄 테니까 한번 보자. 자, 네. 여기서. 자, 요걸 가지고 한번 풀어볼 거야. 요게 A, 요게 B, 이건 온도, 요게 증기압. 그랬을 때, 자, 여기가 1기압, 증기압이 1기압일 때, 요건 TA, 요건 TB라고 할게. 자, 여기에서 보면은, 끓는 점은 누가 더 높냐면, TA가 TB보다 높지요. TB가 TA보다 크지요. 네. 그러면 끓는 점은 B가 더 높은 거예요. 끓는 점은 A보다 B가 더 높다. 음. 자, 요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자, 잘 봐. 끓는 점이 높은 놈 중에 얘네들 일정 온도에서의 증기압은 누가 더 크니? 증기압은 B가 더 큽니다. 일정 온도에서 증기압은 A가 더 크지. 어. 자, 요 온도에서 봐봐. 이 온도에서 쭉 올라가 봐. B의 증기압은 여기. A의 아. 증기압은 1기압.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일정 온도에서의 증기압은 끓는 점이 낮은 놈이 더 크단 말이야. 증기가 잘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네. 그러면 이건 또 뭐냐면 휘발성과 관계가 돼요. A하고 B 중에 휘발성은 누가 더 크니? 휘발성은
A가 더 큽니다. 그래, A가 더 큰 거야. 왜 그러냐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더 빨리 날아갈 거 아니냐. 네. 그게 휘발성이 큰 거야. 음. 이해됐어? 네. 그러면 분자 간의 인력은 누가 더 큰 거야? 분자 간의 인력은 B가 더 큽니다. 그렇지. 분자 간의 인력은 B가 더 큰 거야.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을 끊어내기가 힘드니까 열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온도가 더 높아. 이런 뜻이에요. 음. 알겠니? 네. 이런 걸 알 수 있어. 증기압 곡선으로. 그 다음에, 자, 기준 끓는 점에서 증기압은 누가 더 크니? 증기압은 A가 더 큽니다. 아니야. 어? 기준 끓는 점에서 증기압은 A하고 B가 같아요. 왜 그런지 봐봐. A의 기준 끓는 점은 TA거든? 네. 여기에서 끓는 점은 뭐야? 1기압이네. A가. 증기압. TB에서 B의 증기압은 1기압이네. 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말을 써줬잖아. 모든 액체 기준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은 1기압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 맞습니다. 모든 액체 기준 끓는 점에서 증기압은 몇이라고요? 1기압입니다. 네, 1기압이에요. 1기압. 이게 액체에 대한 설명이야. 음. 됐니? 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액체는 끝났고요. 이제 물의 특징을 배울 거야. 물. 물. 자, 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물. 물은 있지. 두 가지 성질 때문에 아주 큰 특징이 나타나. 음. 뭐냐면 물이 극성 물질이라는 것과 물은 수소 결합을 한다라는 그 두 가지 특징에 의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요. 그러면 물의 일반적 성질을 한번 쭉 해보자. 첫 번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가 공유 결합을 이루죠. 네. 그 다음에 자, 얘네는 극성 물질이에요. 그리고 결합각은 몇 도죠? 120, 아니, 104.5도예요. 네, 104.5도. 네, 이렇게 돼.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보다 어, 끓는 점이 높아요. 그 다음에 전기 분해하면 자, 전기 분해하면 자, H2와 O2로 분해가 되는데 자, 이건 일반적인 성질만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 H2OL이 분해되면 이 H2 기체와 O2 기체가 나올 때 얘가 마이너스 극에서 얘가 플러스 극에서 발생을 해요. 그리고 부피비는 몇 대 몇이야? 부피비는 2대1입니다. 그렇지. 2대1. 이게 개수비가 부피비잖아. 네. 질량비는 그럼 몇 대 몇으로 나와? 유량비는 1대 4, 4, 9, 3, 4, 1대 8입니다. 네, 1대8 맞아요. 이게 바로 물의 일반적 성질인데, 자, 그러면 이 물을 이렇게 또 나눠볼 거야. 물의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제목에 물의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라 그랬지? 네. 그래, 그거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용해성과 관계되는 게 있어요. 용해성. 자, 그래서
비슷한 물질에 잘 녹아요. 자, 이게 용의 원리인데, 자, 이거는 이런 뜻이죠. 극성 물질에 잘 녹아요. 무극성 물질에 잘 녹는다. 이런 얘기거든. 네. 그래서 용해성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자, 많은 물질을 잘 녹인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물의 용해성에서 많은 물질을 녹이는 거에 예를 보면 혈액의 대부분은 뭐죠? 철분입니다. 어? 물입니다. 물이죠. 우리 아, 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게 물이야. 네. 자, 혈액의 대부분은 물이고, 자, 많은 물질을 양분이나 노폐물 이런 것들을 녹여 운반하잖아. 네. 이게 바로 용해성과 관계되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두 번째, 자, 나무가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아. 그치? 네. 얼어 죽지 않는 이유가 뭐야? 왜 얼어 죽지 않지? 야, 만약에 나무들 속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얼면은 부피가 커지지? 네. 너 그 콜라나 사이다 병에 물 가득 채우고 얼려봤어? 네. 커져요. 맞습니다. 그러면 나무 속에 있는 물도 부피가 커지면서 나무들이 막 터질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 왜 그러냐면 수액 속에는 나무의 물 속에는 많은 물질이 녹아 있어요. 아, 이렇게 녹아 있다 보니까 녹는 점이 녹는 점 어는 점이에요.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같아. 낮아져요. 맞다. 그래서 0도에서 안 얼어. 음. 알겠니? 네. 이런 것들이 용해성과 관계된 항이야. 이거는 물이 극성 물질로 많은 물질을 잘 녹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그 다음에 전기장을 가하면 이거 저기에서도 배웠잖아. 화원에서도 전기장. 네. 규칙적 배열을 하거나 배열을 하고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끌려온다 그랬잖아. 네. 어, 이게 극성 때문이에요. 끌려온다. 이게 바로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물의 극성. 그래각성. 됐니? 네. 그러면 물의 이제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들도 배워봐야 되겠네? 네. 자, 물의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들. 요거를 한번 배워볼 거야. 첫 번째, 물은 자, 끓는 점이 높아요. 분자량이 비슷한 물질보다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다. 이게 바로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특징이죠. 자, 우리 네. 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분자 간의 힘이 크니까 물은 끓는 점이 굉장히 높은 물질에 해당돼. 네. 물론 물보다 끓는 점이 더 높은 물질도 굉장히 많죠. 네. 왜 그러냐면 물은 100도씨에 끓지만 기름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끓는 점이 훨씬 더 높아. 음. 막 150도, 200도까지 올라가잖아. 걔네 끓는 점은. 네. 걔네들은 그러면 분자 간의 힘은 물보다 더 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 아, 다음에 두 번째, 자, 물은 있지. 비열이 커요. 비열이 크다. 자, 비열이 뭔지 아니? 네. 자, 비열은 뭐야? 우리 비열은 뭐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맞아요. 정확해.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거를 비열이라고 하는데, 자,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클까, 작을까? 온도 변화는 작습니다. 작죠? 네. 그래. 비열이 큰 거, 이 비열이 이런 뜻이야. 그러면 봐봐. 온도 변화가 작으니까 우리, 자, 체온 유지에 매우 유리하죠. 네. 왜냐면 우리 몸은 약 70% 정도가 물이기 때문에 비열이 큰 물질로 돼 있어서, 자, 우리 몸이 추운 데서 더운 데로 간다고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나?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잖아. 온도가 일정해져.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고 해. 그 다음에 또 더운 데서 추운 데로 나간다고 우리 몸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져? 안 안 떨어집니다. 떨어져. 이게 체온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음, 근데 우리가 변온동물이라 그래서 걔네들은, 자, 어때? 바깥의 온도에 따라 체의 온도가 쉽게 변하면은 살아가기 힘들지. 네. 그래서 걔네들은 겨울잠을 자잖아. 아, 왜냐면 추우니까 몸의 온도가 막 떨어져. 그러면은 생활할 수 없지. 얼어 죽는 맞습니다. 거야. 그래서 겨울잠을 자고 깨어나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거 막 있잖아. 네. 그래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굉장히 유리한 게 바로 비열이 크다야. 그 아, 다음에 또 하나, 해안가에서 해안 지방의 해륙풍의 원인이 돼요. 해류풍.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해륙풍? 모르겠습니다. 자, 해풍은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 해풍이고, 육풍은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이 육풍이에요. 네. 그러면 봐봐. 물하고 그 모래 중에, 땅 중에 누가 비열이 커? 뭐냐, 모래가 비열이 더 큽니다. 뭐야. 여보세요. 우리 지금 물의 비열이 매우 크다라고 배우고 있는데, 맞다. 물이 더 비열이 큽니다. 너 해수욕장 가봐, 여름에. 네. 그러면 바닷물이 됐다 뜨겁냐? 모래가 뜨겁냐? 모래가 더 뜨겁습니다. 근데 모래가 뜨겁고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 맞습니다. 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은 쉽게 온도가 안 변해. 네. 근데 모래, 육지는 쉽게 변해. 네. 그래서 잘 봐. 이제 낮에 봐봐. 나, 낮에는 태양이 막 떠 있죠. 네. 그러면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육지라고 해봐. 여기는 저온이죠. 네. 그러면 여기는 고기압이 형성되고 육지는 고온이라 저기압이 형성돼. 음. 그러면 이렇게 대기가 이렇게 순환을 해요. 이게 해풍이야. 네. 그리고 밤에는 반대로 이렇게 되지. 자, 여기가 저온이 되지. 네. 육지가 먼저 차가워져. 여기는 고온, 저기압이 돼. 그러면 저기압에서 상승, 고기압에서 하강,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이걸 육풍이라고 부른 거야. 어, 자, 우리 그 뭐야, 파랑이는 산바람 강바람이라는 동요 알고 있냐? 그, 잘 모르겠습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이거 몰라? 네, 알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이런 노래야. 네. 그게 2절이 뭔지 알아?
강가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해놓고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공이 노를 젓다 잠이 들어도 저 혼자 나룻배를 저어간대요. 이런 말이 동요 속에 나오거든. 잘 봐. 네, 사공이 노졌다 잠이 들었어. 네, 근데도 저 혼자 나룻배를 육지 네. 쪽으로 가. 그게 뭐야? 해풍이 불 때잖아. 저기 봐. 아, 물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노졌다가 잠이 들어도 배가 육지에 가. 어, 이런 게 우리 동요 속에 숨어 있는 과학이야. 네. 네,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동요에도 굉장한 과학이 숨어 있어요. 이게 아, 물의 비열이 크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야. 그 네. 다음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물의 증발력이 커요. 정말. 이거를 기화열이라고도 하거든. 자, 물의 증발열이 크다. 자, 물의 증발열이 크다는 말은 자, 이런 말과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 증발열을 가지고 쓰는 예. 더운 여름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죠. 네. 왜 시원해지니? 그 바닥에 그 기온을, 온도를 뺏어서, 증발해가. 네, 그러니까 물이 바닥에 막 뿌려놓으면 이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주변의 열을 뺏어가 갖고 네, 시원해진다는 뜻이야. 네, 이게 증발열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거잖아. 자, 수영하다 물 밖으로 나오면은 추워요. 추워. 춥다. 왜 추워? 자, 몸에 묻은 물이 증발하면서 몸의 체온을 뺏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자, 땀으로 체온을 조절하죠. 네. 이런 거야. 이게 바로 증발열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음,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것들은 증발열 때문인데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실험. 어떤 실험을 하는지 봐봐. 자,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비커에 물을 넣어놨어요. 이게 물이야. 그리고 요 안에 공기가 있겠지. 네, 진공 펌프로 자 진공 펌프로 있지. 물을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쫙 뽑아내. 음, 자 과정은 자 펌프로 공기를 뽑아내요. 펌프로 공기를 뽑아낸다. 그러면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알아? 진, 자 물이 네, 순간 갑자기 얼어버려요. 요걸 물이 끓다가 막 물이 끓어. 네. 물이 끓다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얼어버려. 음, 이게 무슨, 야, 물이 끓다가 갑자기 얼어? 이게 뭐, 말이 돼? 이게, 그치? 네, 왜 그러냐면, 물이 왜 끓냐면은, 진공펌프로, 자, 공기를 빼내면 그 안에 기압이 낮아지지. 네, 기압이 낮아지면 어떻다 그랬어? 물의 끓는 점도 낮아진다 그랬지. 네. 그러면은 막 물이 끓어요. 그래서 진공 속에서는 있지. 액체 물이 존재하지 않고 전부 수증기로 존재하거든. 어, 진공 속에서는 액체 방울로 존재할 수가 없어. 네, 기압이 낮으니까 얘네들이 다 기체로 끓어버린 거야. 음, 근데 기체로 되면서 막 끓지. 네, 해석을 해야지. 왜 얼었을까? 자, 물에 증발이 일어날 때, 자, 많은 열을 흡수해가죠. 네,
열을 흡수해 감으로 갑자기 얼게 되는 거예요. 물의 온도가 계속 떨어지다가 순식간에 얼어버린다는 뜻이야. 이게 증발열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왜 마이너스는 갑자기. 자, 해석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여기에 봐봐. 쉽게 얘기하면 여기 20도씨 물이었다고 해봐. 네, 이 물이 증발이 막 돼. 네, 그러면 이 증발될 때는 주변에서 열을 뺏어가야 되지 않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20도보다 점점점 낮아지겠지. 네, 물이 자꾸 증발할수록 더 낮아지겠지. 네, 그러다가 이 물의 온도가 0도보다 낮아지면은 업니다. 그래 갑자기 얼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아, 야 너 네 손에다가 에탄올 있지 에탄올 알코올솜 네, 그거 이렇게 칠하면 어때? 그 부분이 시원해지지? 네. 왜 시원해져? 알코올은 쉽게 증발하거든. 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온도가 막 낮아질 거 아니야. 증발할수록. 네, 그러다 보면 물이 순간적으로 얼어버려요. 아, 알겠니? 네. 네, 그 다음. 어, 자, 이제 또 뭐를 배울 거냐면 모세관 현상을 배울 거예요. 자,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는 아주 모세관 가는 틈으로 액체가 스며드는 현상이에요. 자, 요거를 모세관 현상이라고 부르거든. 네, 자, 그러면 우리 모세관 현상을 이렇게 비교해 보자. 자, 여기에 유리관이에요. 자, 이건 물이고, 이건 유리관이야. 근데 얘는 요만큼 올라가고, 얘는 이만큼 올라가. 근데, 자, 요거는 수은이에요. 수은. 근데 얘는 요만큼 내려가고, 얘는 이만큼 내려가. 자, 야, 이상하다. 자, 물은 저 틈으로 스며 올라오지요. 네, 근데 수은은 오히려 내려가지. 네. 그 현상을 우리는 요거를 요 표면을 살펴볼 거야. 여기도 요 표면을 살펴볼 거야. 그러면 유리관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있지? 양 옆에가 이렇게 볼록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아래가 쏙 가운데로 빠져내려가. 네. 그래서 자 수은의 경우는 또 어떠냐면 얘네들은 양 옆에가 이렇게 되고 이 가운데가 볼록 위로 올라가. 음,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요 이유는 있지. 자 물의 응집력보다 음, 물의 부착력이 더 커요. 자 물이 유리에 붙으려고 하는 힘 그걸 부착력이라고 불러.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자 수은의 응집력이 유리에 붙으려는 부착력보다 더 커. 아, 그러니까 수은은 옆쪽으로 부착이 안 돼. 네. 그리고 이 응집력이라고 하는 건 분자 간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알겠니? 네. 그러니까 분자 간의 힘이 부착력보다 작아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빨대나 뭐 이런 거 보면 가운데 물이 표면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지. 네. 왜 올라가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봐. 물을 이렇게
유리관을 담그잖아. 그러면 옆에가 이렇게 올라가. 부착이 돼서.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을 싹 끌어올려. 그러면 옆에가 올라왔으니까 또 위로 올라가겠지. 네. 그리고 또 끌어올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어느 정도 높이에 가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양옆에 먼저 부착된 다음에 가운데 물을 끌어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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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게 바로 물의 경우예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우리 모세관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자, 한번 살펴볼 거야. 모세관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 자, 식물에서 식물에서. 물 상승의 원동력이 모세관 현상이에요. 어, 자, 물이 나무 봐봐. 나무들 보면 자, 우리 일기압이 물기둥으로 몇 미터 정도라 그랬죠? 76cm입니다. 그건 수은기둥으로 76cm고 물기둥으로 물기둥으로 10m. 10m? 약 10m의 물기둥이라 그랬잖아. 10m. 생각 안 나는구나. 일기압은 76cm의 Hg, 음, 약 10m의 H2O 이렇게 써줬어요. 맞습니다. 약 10m의 물기둥이니까 네. 자, 바깥에 우리 일기압에서 물을 아무리 끌어올려도 10m까지밖에 못 올라가겠지 그러면? 네. 근데 나무들 보면은 키가 20m, 30m 되는 나무도 있잖아. 네. 그 물이 그 식물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살잖아. 맞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는 힘 중에 하나가 이 모세관 현상이라.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모세관 현상에 이런 게 있죠. 자, 우리 머리 감은 후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죠. 네. 그게 왜 그래? 수건에 아주 섬유들 틈틈으로 우리 머리에 묻었던 물들이 스며 들어가는 거야. 네. 그게 모세관 현상이에요. 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누워서 잉크로, 잉크펜으로 종이에 자, 글을 쓸 수 있니? 네. 그러니까 거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엎어져서 쓰는 게 아니고 네. 거꾸로 허공에다 들고 거기다가 잉크로 써도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지. 네. 그게 오세관 현상이에요. 아, 그리고 야,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수건의 한 끝을 물속에 담가놨어. 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난 후에 수건 전체가 젖어 있잖아. 맞습니다. 그게 모세관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렇구나. 됐어요? 네. 특히 모세관 현상은 수은하고 물 요 그림 꼭 알아둬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표면 장력이라는 게. 음, 자, 표면 장력은 무엇이 표면 장력이냐면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을 우리는 표면 장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표면 장력이 누가 더 크냐라고 할 때 있지. 표면 장력은 분자 간의 힘이 클수록 표면 장력도 커져요.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면 장력은 어느 때 큰지를 그림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봐. 네. 이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이런 육면체하고 표면 장력은 구가 더 큰 거예요. 음, 알겠지? 네. 왜냐면 구의 표면적이 저 육면체 표면적보다 더 작다는 뜻이에요. 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액체 알갱이가 여러 개로 되는 것보다 큰 덩어리 하나로 되려고 할 때 표면 장력이 더 큰 거야. 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이해되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유리판에 이렇게 되잖아. 유리판에 여기에 물방울, 여기도 물방울,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찍 옮기면 두 개 합쳐져 버려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지. 네,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려고 하는 게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이야. 표면 장력이 작잖아. 네, 그러면은 액체를 이만큼 해놔도 중간중간 끊어져 버려. 음, 그래서 방울방울 맺힌다고. 네, 네, 표면 장력이 큰 놈은 이렇게 쭉 옆으로 늘어나도 이게 모여서 한 덩어리가 돼. 뭔 음, 얘기인지 알겠지? 네, 자, 세 번째. 자, 이거 유리판이에요. 유리판. 자, 요거는 20도씨의 물. 유리판에 이거는 60도씨의 물이라고 해볼 때. 자, 요렇게 될 때가 표면 장력이 더 큰 거야. 어, 자, 이 얘기는, 자, 이거 봐. 이거를 해석을 해야지. 네, 지금 선생님이 유리판에 20도의 물과 60도의 물을 이용해서 써줬지. 네, 아, 그러면 물은 온도가 낮을수록 표면 장력이 크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자, 여기 봐봐. 물하고 이 유리판하고 있을 때 더 동그래지려고 했지. 네, 이게 바로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자, 그런데 또 그립에 자, 네 번째는 이번에는 자, 역시 자, 요거 유리판인데 요거는 20도씨의 물이고 요건 20도씨의 에탄올이라고 해보자. 네, 그랬더니 얘는 이렇게 맺혔는데 에탄올은 이렇게 됐어. 그러면 물의 표면 장력이 에탄올보다 더 크다, 그치? 네, 그러면 물의 분자 간의 인력이 에탄올 분자 간의 인력보다 크다는 얘기니? 네,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에탄올의 끓는 점보다 물의 끓는 점이 더 높아. 에탄올은 81도면 끓지만 물은 100도에서 끓거든. 음,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20도씨의 물, 20도씨의 비눗물. 그러면은 물은 역시 똑같이 그려보자. 비눗물은 이렇게 그렸어. 아, 그러면은 비누라고 하는 거 있잖아. 네, 얘는 표면 장력을 약화시키니? 네, 그렇잖아. 맞아요. 그거를 계면활성제라고 불러. 여기서 이거를 설명하자. 계면활성제. 음, 자,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친수성기와 소수성기를 모두 가진 물질인데요. 자, 얘는 표면 장력을 약화시켜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비눗물은 쉽게 얘기하면 분자 간의 인력을 작게 하는구나 이런 얘기죠. 네, 그래. 이게 표면 장력의 크기를 따지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표면 장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까지 한번 써보자. 이슬방울이 어떻게 맺혀? 어, 동그랗게, 둥글게 맺히잖아. 네, 이게 바로 표면 장력이 물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자, 소금쟁이라는 거 알아? 네, 소금쟁이가 물 위에 막 떠다니죠. 네, 떠다녀요. 이것도 표면 장력 때문에 뜰 수 있는 거야. 음, 근데 있지, 만약에
여기에 소금쟁이가 이렇게 막 떠 있는데 이 주변을 이렇게 비눗물로 씩 하고 뿌려보면 어떻게 될까? 오, 그럼 소금쟁이도 가라앉아. 오, 왜냐면 그 주변에 표면 장력이 작아지니까 얘도 떠 있을 수 없고 그냥 쭉 가라앉아. 그러면 후다닥 막 튀어나오지. 아,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늘을 물 위에 띄우는 거 혹시 봤어? 너무 어렸을 적에 봤었던 것 같습니다. 띄울 수 있는 거. 이것도 표면 장력 때문에 띄울 수 있는 거예요. 어, 이해됐냐? 네, 이해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표면 장력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물은 표면 장력이 매우 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친수성기하고 소수성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친수성기는 물과 친한 거, 음, 소수성기는 기름하고 친한 거. 아, 그래서 우리 이제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놈은 친수성기와 소수성기를 가진 인지질이라고 하는 이중층 구조를 갖는데, 그래서 한쪽은 물하고도 친할 수 있고 한쪽은 기름하고도 친할 수 있어. 에탄올 같은 거 알코올류가 있지? 네, 물하고도 섞이고 기름하고도 섞이거든. 네. 이게 바로 친수성기와 소수성기 또는 친유성기라고도 불러. 양친매성? 양친매성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 아, 왜냐하면 물도 용매고 기름도 용매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소수성 또는 친유성기라는 것은 같은 말. 음, 그리고 소수성은 물하고 안 친해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네. 친수성은 물과 친해요 라는 뜻이야.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뭐를 하느냐면, 자, 물이 얼면, 네. 자, 그게 몇 번째가 되지? 다섯 번째 정도 되나? 물이 얼면 부피가 커져요. 네.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진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자, 물 한 분자는 최대 수소 결합을 몇 개를 할 수 있을까? 물 한 분자는, 최대 수소 결합을 네 곳에서 할 수 있어요. 어, 할 수 있다. 알겠지? 네. 자, 그래서 물이 얼 때, 자, 수소 결합수가 증가해요. 전체 수소 결합수가 증가하고 분자 간에 빈 공간이 늘어나요. 늘어나 부피가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보자. 요거는 책을 보면서 그림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네. 54페이지 한번 봐봐. 물의 특징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봤습니다. 거기 가운데 물 분자 하나가 옆에 4개 분자하고 수소 결합하는 그림 나와 있죠. 물 분자 하나가, 맞아? 네 개, 자, 이렇게 돼 있는 그림 있잖아. 네. 여기에 네 개라고 하고 점점점점 요거 있습니다. O, 요거 H 이렇게 있는 거. 네. 여기에 주변에 물 분자가 몇 개 둘러서 있어. 네 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 수소 결합 4군데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 그러면서 그 밑에 또 그림 하나 있지. 네. 얼음하고 물에 대해서 봐봐. 얼음은 물 분자가 수소 결합하면서 빈 공간이 가운데 뻥 뚫려 있는 빈 공간이 있지. 네. 근데 물 봐봐, 물. 분자 간에 더 가깝지. 네. 그래,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로 얼 때는 부피가 커지는 거 아니야. 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음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어때야 돼? 작습니다.
밀도보다 작아져요. 자, 아,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뜬다야. 얼음이 물이. 물 위에 뜨는 현상이 이것 때문이야. 음.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호수 전체가 얼지 않는 이유예요. 자, 호수 전체가 얼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잘 봐. 자, 이렇게 호수에 물이 있잖아. 네, 바깥의 온도가 계속 낮아지면 요 얼음이 돼버리지. 네, 그러면 얼음의 온도가 계속 낮아지면 요 밑에 있는 물은, 어, 네, 호수에 물이 되면은 가라앉아 버려. 음, 그리고 이 얼음이 열을 차단시켜주지. 네, 만약에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크다고 해봐. 얼음의 그러면 밀도가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크면 얘가 얼음이 가라앉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로 물이 뜨지. 네, 그러면 위에 또 얼면서 또 가라앉아. 네, 그러면 또 위로 물이 떠. 그러면 호수 전체가 얼음이 돼버리지. 음, 근데 호수 전체가 얼음이 될 리는 없죠. 네, 그 이유가 뭐야? 물이 얼면서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커지니까 얼음이 물 위에 떠서 열을 차단해요. 그러니까 아, 호수 전체가 얼지 않는 거야. 우리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호수 생명체가 얼음이 다 호수 전체가 얼면은 겨울엔 다 얼어 죽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 아, 그 이유야 바로. 자,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줄 거예요. 자, 여기는 온도, 여기는 밀도. 자, 밀도는 있지. 4도씨일 때가 물의 밀도는 4도씨일 때가 제일 크거든. 네, 이게 1이에요. 1. 자, 1. 여기까지 올리자. 1.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 자, 그리고 자, 이때가 최대인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밀도가 점점 감소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낮아질수록 감소하다가 0도씨에서 있지. 잘 봐. 여기가 0도씨. 영도씨. 자, 0도씨에서 밀도가 급격히 감소했다가 다시 밀도가 커져요. 음,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음. 자, 이건 밀도에 대한 그래프야. 네, 그 다음에 자, 온도와 부피에 대해서 온도, 부피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저 그래프를 거꾸로 뒤집은 거와 같다. 거꾸로. 자, 여기 4도씨. 자, 여기가 0도씨라 그러면 저 그래프를 거꾸로 뒤집는다 그랬죠? 네,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돼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은 0도씨 얼음이 되고 여기는 0도씨 물이 되고요. 여기가 0도씨 물이 되고요. 여기가 0도씨 얼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 네, 1도씨 물 10ml하고 10mm. 7도씨 물 10ml를 섞었다. 그러면 20ml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안 되죠? 1도씨 7도 섞으면은 중간에 한 4도나 3도나 온도가 더 낮아지게 얘는 낮아지고 얘는 올라가지. 네, 그러면 밀도는 봐봐. 밀도는 증가하잖아. 네, 밀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부피가 감소한다는 얘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면 20ml가 안 되죠. 아, 알겠어? 네, 이런 것도 해석할 줄 알아야지. 그렇구나. 이해됐냐 안 됐냐? 네,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액체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이 네, 몇 페이지까지 끝났냐면요. 네,
어, 60초까지 끝났어. 네. 자, 60초까지 아까 액체 일반적인 현상 증기압까지 다 설명을 했고 거기 자, 압력밥솥에서 밥을 하면 빨리 되는 이유도 나와 있고요. 음. 자, 58페이지에 증기압력 나와 있지? 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을 때 증기가 나타나는 압력을 우리는 증기압이라고 부른다 그랬고 거기 그래프에서 속도 그래프만 하나 봐도 봐. 이런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죠? 증발 속도는 일정하고 네. 자, 증발 속도는 일정한데 응축 속도는 증기가 없을 땐 0이다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가 증기압 평형이 되는 거야. 네. 이거 예전에 했었습니다. 아, 화원에서. 우리 이거 간단하게 배웠었어. 네. 화원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화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그냥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중요한 화투 내용만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네. 그거는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알겠죠? 네. 이거 봐봐. 파랑아, 이렇게 해서 액체가 끝났거든? 네. 이제 고체까지 끝나면 기체, 액체, 고체 끝나고 자, 상평형 끝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평형으로 들어가. 평형. 평형으로. 알겠니? 네. 그래서 용액으로도 배우고 농도도 또 나오고 그럴 거야.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용액이 먼저 나오고 용액의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배우고 뭐 용액의 특징 배우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할 거 있어? 사실 이번 시간에는 그 따로 이제 제가 소방학개론을 공부하는데 그 소방학개론에 대해서 그냥 단순 암기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이거 따로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없어서 그래서 요 책에 있는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 네, 이게 계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여기서는 우선 계산 문제는 없잖아, 지금. 네, 그래서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 요 부분이 그래서 조금 편해. 네, 기체에서는 계산 문제들이 많은데 액체하고 고체에서는 계산 문제는 거의 없어요. 네. 아니, 자, 그러면은 오늘 네. 배운 내용 또 외울 거 외우고 아니면 이거 고체도 그냥 고체도 나가면 들어가 버릴까? 네, 다다음 주까지 그냥 이거 외우면 될 것 같아서 계속. 그러면은 그래, 고체도 하자. 자, 고체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융해라는 말이 나와. 네.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이걸 융해라고 하고 두 번째 융해열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이거는 고체 1g을 같은 온도의 네. 액체로 만들 때 필요한 열, 이게 융해열이고 몰 융해열은 아까 몰 기화열, 몰 증발열 배웠듯이 네. 융해열의 분자량을 곱해주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고체 일반적으로 융해라는 말을 따지는 거야. 네. 그러면 고체를 이제 분류를 해볼 건데, 자, 세 번째. 고체 분류. 첫 번째. 자, 고체는 결정형 고체가 있고, 비결정형 고체가 있어요. 어. 결정형 고체는 어떤 것들이 결정형 고체냐면, 어, 염화나트륨, 야마나트. 그 다음에 흑연, 이게 석영, 진짜.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결정형 고체거든. 이 네. 결정형 고체는 녹는 점이 매우 높아요. 어. 그 다음에 자 일정해요. 일정하다. 그리고 자 원자 간의 결합력이 거의 일정해요. 결합력이 균일해요. 자 근데 두 번째 비결정형 고체는 자 이런 것들 고무, 유리, 플라스틱 녹는 점이 아, 일정하지 않아요. 음. 범위를 가져. 자, 녹는 점이 범위를 갖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몇 도에서 몇 도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원자 간 결합력이 불균이래요. 오. 알겠습니까? 네. 자, 이게 고체 분류인데 그 다음에 네 번째 결정의 종류가 있어요. 결정해 줘. 자, 결정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화원에서 배운 게 있다. 이온 결정. 이온 결정. 자, 이온 결정은 뭐가 이온 결정이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이온 결정은 우리 화원에서 배운 거 녹는 점이 비교적 높다.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도가 물에 대부분 잘 녹는다. 맞아? 네, 맞습니다.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물에 대부분 잘 녹고요. 그 다음에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 없어? 고체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지. 전기 전도성이 없으나 용융이 액체죠. 네. 수용액에서는 전기도 전도성이 있습니다. 있다. 그래. 이게 이온 결정이에요. 그리고 또 힘을 주면은 으스러진다. 맞아요. 부서진다. 이게 이온 결정의 특징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공유 결정이 있는데 그렇죠. 자 공유 결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자 결정. 자 원자 결정은 이런 것들. 자 다이아몬드, 흑연. 흑연, 석영 이거 다 배웠잖아. 네. 그리고 모든 원자 간에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네. 자 모든 원자 간에 그물 구조예요. 그물 구조로. 그리고 녹는 점 매우 높아. 음. 그렇지? 네.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 있어 없어? 고체에서는 없습니다. 전기 전도성 없다 그랬잖아. 네. 없다. 근데 예외가 있죠. 흑연류. 흑연.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음. 그렇지? 네, 있습니다. 연필심 전류 흘러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결정. 자, 분자 결정은 뭐가 분자 결정이냐면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얼음, 얼음. 나프탈렌, 아이오딘 아이오딘. 등등등. 자, 분자를 만들 때만 뭐라 그랬니? 만들, 공유결합이지. 공유, 네. 분자를 만들 때만 공유결합을 하고요. 그 분자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약한 인력으로 결합했다 그랬잖아. 네. 인력으로 이론 결정. 그래서 이 분자 결정은 녹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뭐가 있기도 하다? 승화성. 승화성이 있기도 하다 그랬잖아. 네. 맞아. 그래, 그거잖아. 그 승화성. 다음에 얘도 고체나 용융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없습니다. 맞아요. 전기 전도성 없다. 자, 전기 전도성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금속 결정이잖아. 금속 결정. 자, 금속 결정은 모든 금속류예요. 자, 이 금속 결정은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라고 했죠? 금속과 자유전자의 결합으로. 금속 양이온과 아,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일명. 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 그래서 여기서는 자유전자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래서 고유의 광택이 있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열과 전기를 분야,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잘 통한다 그랬죠. 네. 그리고 있습니다. 연성과 전성이 크다. 네. 금박지, 은박지나 또는 가는 철사처럼 뽑을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얘가 고체나 용융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있다 그랬잖아. 네. 이거야. 이게 결정의 종류예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단위세포 혹시 배운 적 있니? 단위세포요? 어, 아, 채심이빵, 뭐, 단순이빵. 맞아. 그런 거. 네. 이거는 그냥 혼자서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작년에. 자, 단위세포는 뭐냐면 결정을 이루는 자, 반복되는 최소 단위를 단위 세포라고 하는 거야. 결정의 단위예요. 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복된다라는 말이 이런 육면체가 있을 때 네. 이 육면체 안에 굉장히 작은 육면체들이 이렇게 또 있어. 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 육면체 하나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육면체 하나를 단위 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것도 알았죠. 배수라고 하는 것은 한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서로 다른 방향의 원자수야. 원자수. 이거를 배위수라고 하거든. 아.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순 입방체라고 하는 게 있거든. 네. 단순 입방체는 이렇게 그냥 육면체가 있어. 네. 육면체가 있으면은 자, 요 꼭지점마다 원자가 꼭지점에 8개가 있어. 음.
알겠니? 네. 원자는 꼭지점에 8개가 있는데 이 꼭지점에 있는 원자는 몇 등분 되냐라고 한번 생각해봐. 이걸 칼로 자른다라고 해봐. 8등분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단위 세포 속에 총 원자 수는 몇 개가 있는 셈이냐면 8분의 1짜리가 8개 있는 거지. 네. 그래서 하나 있어요 라는 말과 같은 거야. 음. 그러면 여기 베이스는 몇 개일까? 배위수는 언제 어느 저 꼭지점에 있는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서로 다른 방향의 원자 수. 6개가 돼요. 자, 왜 6개인지 지금 선생님이 이런 육면체를 자, 이렇게 4등분해서 그려볼 테니까 봐봐. 네. 자, 이거를 이렇게 4등분할 거야. 자, 이렇게 있거든. 네. 자, 여기에 있는 원자에 자, 몇 개가 둘러서고 있는지 봐봐. 자, 요 옆에 있니? 네. 요 옆에도 있니? 네. 요 위에도 있니? 네. 이 아래도 있니? 네. 저쪽에도 있고 요 앞쪽에도 있니? 네. 둘러싸고 있는 게 6개잖아. 어. 요 놈을 감싸고 있는 놈이나 요 놈을 감싸고 있는 놈도 다 6개예요. 여기 있는 놈은 봐봐.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여기 5. 이쪽에도 있었겠지. 네. 다 6개씩으로 둘러서 있거든. 음. 이걸 배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단순 입방체라고 불러요.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채심 입방체. 자, 채심 입방체는 어떻게 생긴 게 채심 입방체냐면 자, 이렇게 육면체에 자, 여기 꼭지점에 있고 중심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원자는 꼭지점에 8개, 중심에 1개. 자, 저 중심에 1개는 칼질했을 때 잘릴까 안 잘릴까? 안 잘립니다. 안 잘리지. 그래서 자, 단위 세포 속에 자, 원자 수는 몇 개일까? 단위 8분의 1짜리가 8개 있죠. 꼭지점이니까. 네, 플러스 1 해갖고 2개. 플러스 1. 그러면 2개 있는 셈이에요. 네. 여기 베이스는 몇 개일까? 배위수는 자, 요 중앙에 이렇게 이 그림에 자, 여기에 중심에 이렇게 중앙에 하나 있지. 네. 이놈을 둘러싸고 있는 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야? 맞습니다. 맞아요. 요거를 둘러싸고 있는 얘도 8개야. 여기에 있는 놈. 뭐 아,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8개가 돼, 베이스가. 네.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심 입방체가 있어요. 자, 면심 입방체는 자, 이렇게 육면체가 있잖아. 네. 그러면 꼭지점에도 있고 면에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 네. 그래서 원자는 꼭지점 8개하고 면 중심에 6개가 있어요. 6개.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 세포 속 총 원자 수는 몇 개일까? 단위 세포수는 자, 8분의 1짜리가 8개 있죠? 네. 면에 있는 건 몇 등분 될까?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지? 네. 이게 몇 개 있어? 6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4개 있는 셈이다. 그쵸? 네. 여기 베이스는 몇 개일까?
배위수는, 자, 베이스는 요걸 중심으로 한번 비교해봐. 요걸 중심으로 몇 개가 둘러싸고 있니? 서로 다른 방향에. 자, 선생님이 요걸 이렇게 그릴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놈을 둘러싸고 있는 놈 따져줄 테니까 봐봐. 네, 요 꼭지점 옆에 네 개가 있지. 네, 그리고 요 서 있는 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네, 밑에 서 있는 면이 있지. 네, 여기도 네 개가 있겠지. 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최단거리에 있잖아. 그럼 몇 개야? 12개지. 12개. 아, 자, 요 놈을, 요 면에 있는 놈을 둘러싸는 놈은 이 면의 꼭지점에 네 개가 있잖아. 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면이 있잖아. 이렇게 네 개가. 네, 그 면에 각각 가운데 원자들이 하나씩 있는 게 또 둘러싸고 있잖아. 맞습니다. 네 개가. 그리고 밑에 면도 있잖아. 이렇게. 네, 자, 여기도 둘러싸고 있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12개가 되지. 네, 이해됐어?